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상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아침형 인간이다.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이 말들. 사실은 과학적으로 반박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형 인간은 건강하다라는 공식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는지 최신 연구와 과학적 근거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올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야심차게 선언하고 첫날은 알람 소리에 벌떡. 하지만 이틀 뒤엔 알람 끄고 다시 쿨쿨. 그리고 자책하죠.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난 역시 안 되나 봐. 근데 그거 진짜 당신 탓 아닙니다. 1. 문제는 당신의 생체 리듬 크로노타입일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아무리 일찍 자도 아침에만 되면 눈을 뜰 수가 없을까? 왜 밤 11시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 새벽에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지? 그 이유는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가진 생체 리듬, 그러니까 크로노타입 때문이에요. 크로노타입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잠드는 생물학적 시간표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아침에 누군가는 밤에 더 능률이 오릅니다. 크로노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침형, 새벽이나 아침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밤에는 일찍 피로를 느끼는 타입. 저녁형, 밤늦게까지 집중력이 유지되고 아침엔 극도로 무기력한 타입. 중간형, 그 중간에 위치한 비교적 유연한 리듬을 가진 타입. 중요한 건 이 크로노타입이 단순한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유전적 특성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2019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저녁형 인간이 억지로 아침 5시에 일어나게 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고 집중력, 기분, 생산성 모두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와 몸이 깨어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리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셈이죠. 이걸 비유하자면 왼손잡이한테 오른손만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그 사람에게 익숙한 리듬을 무시한 채 억지로 바꾸는 건 결국 스트레스와 비효율만 불러오게 돼요. 실제로 저녁형 크로노타입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리듬이 다를 뿐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에 뇌가 가장 깨어있고 오전 7시는 오히려 멍하고 둔한 시간대일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고 성공하려면 새벽 기상을 해야 해라는 사회적 압박에만 휘둘리면 결국 자기의 리듬을 무시하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루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려 해도 너무 힘들고 오전엔 멍하고 무기력하다면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당신의 크로노타입이 저녁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루틴을 짜는 게 진짜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 되는 거죠. 2. 수면의 시간보다 중요한 건 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건강해지고 싶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새벽 5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달라진다. 그 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어떻게 자느냐, 즉 수면의 질과 일관성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밤 10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났고 B라는 사람은 밤 1시에 자서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둘 중 누가 더 건강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A가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수면 연구자들은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수면의 깊이, 수면의 연속성, 수면의 규칙성. 첫 번째, 수면의 깊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단순히 휴식하는 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뇌 속 정보를 정리하며 세포를 복구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 깊은 수면은 얕은 잠을 여러 시간 자는 걸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8시간을 자더라도 계속 깼다 일어나면 우리 몸은 거의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수면의 연속성. 한번 잠들면 중간에 깨지 않고 쭉 자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수면이 단절되면 뇌는 매번 수면 사이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밤새 몇 번씩 깨는 사람들은 7에서 8시간을 자도 다음날 너무 피곤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카페인을 늦게 마셨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진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세 번째, 수면의 규칙성.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미국 수면학회는 이걸 수면의 일관성이라고 부르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주말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일명 사회적 시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건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시차 스트레스만큼 몸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이게 반복되면 우울감, 집중력 저하, 비만, 당뇨 같은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일정하고 깊게 잘 자느냐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더라도 전날 잠을 설쳤다면 오히려 하루 종일 피로하고 짜증나고 일도 안 되고 건강도 망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내 몸에 맞는 시간에 일정하게 자고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다면 조금 늦게 일어나도 신체는 훨씬 건강하고 균형 있게 회복됩니다. 이런 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자기 전 휴대폰 멀리하기, 블루라이트 차단.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기.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자기 전 조명 어둡게 하기. 침실은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기. 작지만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아침의 개운함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보다 얼마나 잘 자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알람 시간이 아니라 수면 루틴입니다. 3. 아침형 인간이 유리한 건 맞지만 모두에게 맞진 않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아침형이다.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한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침형 인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출근 시간, 등교 시간, 관공서, 업무 시간 등 대부분이 오전 7시, 9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바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맞춰서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눈 떠서 가볍게 운동하고 명상하고 아침 챙겨 먹고 출근 전에 이미 하루의 20%를 생산적으로 썼다면 하루가 여유롭고 뿌듯할 수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유리한 시스템이 아니라 맞는 시스템을 찾는 것. 물론 현재 사회 시스템은 아침형 인간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구조가 모두가 아침형이 돼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랑 리듬이 안 맞더라도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하루의 에너지를 잘 분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인 해법이에요. 정리하자면 아침형 인간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사회 구조상, 햇빛 효과상.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최선은 아닙니다. 당신의 리듬을 억지로 바꾸는 대신 리듬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이에요. 4. 억지로 아침형 되려다 못 망치는 사람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기적의 새벽 5시 루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새벽 기상? 이런 콘텐츠 진짜 많죠? 영상을 보면 5시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고 아침 식사하고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죠. 나도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는 습관만 들이면 내 인생도 바뀔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며칠은 잘 되지만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이유. 처음 며칠은 알람 맞춰놓고 부지런히 일어나요.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피곤함이 쌓입니다.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상하다, 잠도 6시간은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 버티지? 그리고 결국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생리적 반응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구 과정이에요. 충분한 수면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계속 반복하면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눈이 자주 피곤하고 충혈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다. 오후에 졸음이 몰려오고 집중이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난다.
야식이나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한다.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무리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억지 새벽 기상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든 상태에서 아침에 운동까지 한다? 겉보기엔 부지런한 루틴 같지만 실제로는 신체 회복 시간을 박탈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기, 독감 등 감염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서 불안, 초조,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혈압과 혈당 조절 기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운동을 새벽에 하는 경우 수면 부족 플러스 고강도 운동 조합은 오히려 근육 손상이나 피로 누적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지 못하면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이 모두 떨어져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났는데 하루 종일 멍하고 기운 없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는 이유. 바로 뇌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실패자야. 이런 자기 비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기 개발을 하려던 의도는 사라지고 자기 파괴적인 루틴만 남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도 많아요. 현대인은 이미 너무 바쁘고 지쳐 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과제하고 육아하고 스마트폰 보고 그런 삶에서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라는 건 당장의 수면 시간을 잘라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잠든 사람이 아침 5시에 일어난다? 그건 하루 수면을 5시간으로 줄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루틴을 만들어도 그 기반인 잠이 부족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핵심은 루틴의 시간이 아니라 루틴을 뒷받침할 에너지입니다. 아침형 루틴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즉 충분한 수면과 회복이 먼저예요. 에너지 없이 억지로 움직이는 루틴은 결국 내 몸을 갈아넣는 셈입니다. 5. 핵심은 당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것. 나의 크로노타입은 어떤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수면, 업무, 운동 루틴을 구성하고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는 것. 이게 진짜 웰빙 라이프입니다. 혹시 사회 시스템과 잘 안 맞는 저녁형 인간이라면 낮 시간에 루틴을 유지하고 밤에 수면의 질을 높일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요약, 이건 꼭 기억하세요.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크로노타입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수면의 질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아침형은 사회 시스템에선 유리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다. 진짜 핵심은 당신만의 리듬을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것.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말도 있지만 늦게 일어나는 새는 더 맛있는 벌레를 먹는다. 는 말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언제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후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만의 리듬에 맞게 하루를 설계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침 루틴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닝 루틴 진짜 효과 있을까? 이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